네, 오늘은 A탑 성형외과 이한정 대표 원장님 모시고 보톡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보톡스가 요새 이제 내성 관련 얘기도 많고 제품도 워낙 많고 시장도 점점 커지는데 꽤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보톡스 전문가시죠? 네, 뭐 정말 많이 시술하고 있죠. 네. A탑 성형외과는 어디 있습니까? 강남역 사거리에 있습니다. 야, 요즘 보툴리눔 톡신 시술 받는 환자가 많이 늘었다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요새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벗으시면서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지셨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용 시술 중에 이제 보톡스가 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시술이다 보니까 나도 한번 보톡스 맞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환자가 늘었다 체감을 하세요? 정말 체감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내원하시는 고객 수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병원이 강남역에 있다 보니까 성형 이제 테이프 붙이거나 드레싱 한 상태로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진 걸로 봐도 확실히 미용 시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환자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 코로나 때 사라졌던 외국인 환자들도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까? 네,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들, 그리고 이제 K 컬처의 영향으로 외국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이제 컨텐츠, 문화적인 부분, 특히 이제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제 제한이 풀리자마자 대거 이제 미용 시술 위해서 이제 많이들 오셨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진료할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미용 의사들의 이제 손기술이 좋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지만,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그들도 좀 이렇게 들어본, 그들에게 알려진 글로벌 제품을 좀 많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술 이제 약들 중에 톡신 하면 보톡스, 필러 하면 주비덤, 아니면 그거 알고 와요? 네, 그런 것들 브랜드를 당연히 알고? 알고 옵니다. 이미 이제 그런 제품들은 이제 외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외국 분들이 시술 받으러 오는 게 한국 의사들이 진짜로 손기술이 좋고 잘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가격적인 측면도 약간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이제 의사들이 이제 미용 시술에 있어서 이제 손기술이 좋다라는 인식이 정말 이제 많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에 비해서 한국에서 이제 시술 받는 미용 시술들의 단가가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그래요? 소위 이제 비행기 값 뽑고도 남는 거죠. 아니 그 어느 나라랑 비교했을 때? 미국 기준입니다. 그 미국보다는 절반이지만 가령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우리가 별로 싸지 않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미국 대비 저희가 시술 가격이 저희 절반 정도 되고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래요? 네네. 중국보다 싸요? 네네, 우리가? 중국보다 쌉니다. 같은 제품을 네네. 쓴다고 했을 때? 네네네. 그러면 얼마 하겠네요, 가까운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이런 국가에서 한국에 이게 괜찮은 게 그분들 만족하면은 6개월마다 계속 오실 거 아니에요? 네. 한국 관광도 하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보툴리눔 톡신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주름 제거용으로만 썼는데 요새는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네, 맞습니다. 예전엔 미용 목적의 이제 톡신 시술이 이제 미간이나 눈가, 이마주름, 이게 주름을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중년 분들의 주름을 줄이기 위한 시술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이 이제 컨투어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시술로 많이 이제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각턱의 교근의 볼륨을 줄여서 얼굴을 좀 더 갸름하게 한다던가, 요런 이제 컨투어 목적의 이제 시술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시술을 받는 연령층도 많이 낮아지고 사용량도 이제 많이 이제 높아지게 됐죠. 그 시술 받는 분들의 연령대는 좀 계속 내려갑니까? 네, 확실히 내려가고 있고, 요새 이제 특히 이제 겨울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이제 고객님들 보면 보톡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미용 시술들,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제 미디어들, 미디어를 접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아이돌들이나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외모에 관심을 갖는 나이대가 많이 확실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일선에 계신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톡스는 제품이, 그러니까 진짜 상품명 보톡스부터 이제 여러 가지 톡신, 수입품도 있고 국산도 있고 제품 되게 많은데
어떻게 고르는지 네. 이게 이제 좀 궁금해서 그걸 네. 여쭤볼 텐데 원장님은 그 선택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임상 결과가 있고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제 뒷받침되어 있는지. 뭐 저도 시술하는 이제 의사기 때문에 이 약을 함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이제 결국 구매하는 이제 고객들이 좀 더 이제 합리적이고 좀 더 이제 쉽게 다가가기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이면 단가가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정하는 편입니다. 여러 제품을 다 병원에 구비해 놓고 계시긴 하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보거나 조금 이제 뭐 테스트를 좀 해보고 그 중에 제 손에 좀 맞고 이제 효과가 제가 이제 예측하는 그런 효과들이 어느 정도 맞는 것들을 이제 좀 선정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선정해서 그 이제 논문으로 나오는 데이터 같은 거 말고 네네. 감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해보면 확실히 좀 제품마다 차이가 큽니까? 있죠. 제품은 확실히 이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리액션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그 리액션이 이제 제가 예측한 기간에 딱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째 그리고 한 달에서 세 달째까지 그 지속되는 그 듀레이션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바운더리에 있어야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약효가 좀 떨어져 갈 때쯤 좀 더 이제 권하거나 치료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이제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의 성능이라고 할까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네. 내성이 얼마나 생기느냐, 네네네. 혹은 뭐 효과가 얼마나 네네네. 지속되느냐, 뭐 네네네. 이런 걸 텐데 네네네. 내성 생기는 정도도 확실히 체감을 하십니까? 다르다는 거. 내성에 대해서는요, 이제 사실 디베이트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내성이 과연 정말 이제 보툴리눔 톡신에 의한 내성이냐, 아니면 제가 이제 느끼는 바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헌에 나온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내성이 생기는 이유의 절반 이상은 보톡스의 용량이나 주기보다 이제 시술자의 잘못된 시술, 아니면 희석하는 용량을 잘못 썼다. 사실 이런 이제 어떤 시술하면서 생기는 테크니컬한 미스테이크의 원인이 더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바르게 이제 시술하고 그 정확한 타겟층에 주입할 수만 있다면 특히 안면부 미용 목적으로 인한 내성은 제품마다 그렇게 크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성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그 지속 시간이잖아요. 자주 맞을수록 내성이 생길 확률이 어쨌든 올라간다. 이거는 팩트인 거죠. 네, 그 내성이 이제 문헌에서 얘기하는 이제 내성이 생기는 가장 이제 주요한 원인 두 가지는 첫 번째 하이도즈 이제 고용량으로 이제 맞았을 때. 그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1년에 500유닛 이상 맞았을 때 500유닛 이하로 맞으면 약 내성이 생길 확률이 이제 4%. 하지만 500유닛 이상 맞으면 67% 이상 내성이 생긴다. 보통 우리 한 번 맞으면 몇 유닛 맞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안면부 이제 미간주름은 10에서 20유닛. 그 용량이 하나고요. 하이도스가 하나고 또 다른 거. 두 번째는 이제 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터벌이 짧을수록 이제 내성이 이제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 시술 주기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아니 전 진짜 궁금한 게 되게 비싼 오리지널 제품부터 되게 싼 국산 제품까지 네네. 다양하게 있잖아요. 시술 주기가 차이가 네. 얼마나 납니까? 시술 주기는 생각보다 제품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많이 나요? 많이 나는 편입니다.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많게는 2배 이상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2배라는 게 그러면 몇 달쯤 돼요? 미간에 이제 10유닛을 맞았을 때 보통 저희가 설명할 때는 3개월 정도 이제 지속 기간이 이제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러간의 보톡스 제품을 이제 써보면 사실상 3개월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5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제 가기도 하고. 근데 타사 제품, 국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써보면 조금 지속 기간이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 시술 주기 관련해서 선생님 뇌피셜 말고 뭔가 이렇게 좀 논문이나 데이터 발표된 거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연구한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11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전에 이제 타사 제품을 이제 맞았는데 그 지속 기간이 짧아서 이제 다시 알러간 보톡스, 오리지널 보톡스를 맞은 그 비율이 약 이제 84%, 약 92명의 환자가 다시 이제 보톡스 시술로 이제 바꿨다는 그런 이제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맞다가 무슨 이유론가 네. 타사 제품으로 바꾼 사람 중에 84%는 다시 돌아왔다고요? 네, 다시 돌아왔다. 자,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네네. 이제 비싼 제품을 쓰면 네네. 오래 간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싼 제품을 자주 맞으면 네네네. 돈만 놓고 따지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의 반값인데 2배로 자주 온다 이러면은 돈은 세이브 되니까. 그 환자들은 어떻게 보통 요구를 하고 원장님은 어떻게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하세요? 이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이제 환자들이랑 얘기를 할 땐 이제 그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지속 기간에 관련된 얘기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이제 질문 주신 대로 이제 지속 기간이 이제 짧아도 이제 좀 저렴하게 자주 맞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지속 기간이 좀 이렇게 짧게 이제 여러 번 이제 시술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제 내성의 확률을 조금 이제 높인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실질적으로 주사 맞을 때 좀 아프거든요. 어느 거가요? 싼 게? 아니요, 싸든 비싸든 어떤 시술하는 것 시술 자체가 제가 안 맞아봐서 예, 시술하는 것 자체가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 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것도 이제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짧게 이제 여러 번 맞는 것보다는 이제 지속 기간이 긴 제품을 1년에 뭐 4번 맞을 거 2번 맞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지속 기간이 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 지속 기간이 긴 제품을 맞는 거 1년에 한 2번 맞는 거와 지속 기간이 짧은 거 1년에 4번 맞는 게 그 시술 비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환자들한테 좀 어필을 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보톡스의 약효에 있어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앙체가 생기는 그런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제품마다 이제 다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검증된 제품들은 이제 특히 이제 엘러간 보톡스는 확실히 그 내성이 생기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이제 데이터 이제 문헌에서도 보면 미관주름 같은 경우에는 뭐 0% 아니면 0.3%거든요. 중앙체가 생길 확률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사실상 예, 중앙체가 생겨도 과연 이게 내성이냐? 중앙체가 생긴 사람들 절반은 또 이제 반응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많고 입증된 그런 이제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보톡스 시술을 했을 때 6개월 효과가 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도 똑같이 6개월 갑니까? 아니면 좀 짧아지거나 그렇습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이제 질문에 대해서 재밌는 이제 또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미관주름에 보톡스를 이제 4개월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처음 이제 주사를 맞고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 중에 7점 정도의 반응이 왔다. 그러면 이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이제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때 4개월째 한 번 더 이제 인젝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오히려 이제 7이었던 게 8로 올라가요. 아, 처음 주사했을 때보다? 더 이제 뻔뻔하게 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조금씩 내려가다가 이제 또 4개월 후에 또 인젝션 합니다. 그럼 반응이 그때는 8.5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처음 맞았을 때 처음에 반응이 이제 7이었던 게 120일 후에 5가 됐으면 세 번째 맞았을 때 8.5였던 게 4개월 지나면 뭐 6, 5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8에서 7 정도로 아주 낮게. 뭐 저는 이제 나름 그 부스터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예. 부스터 효과가 나타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 맞으시다가 2년 차에는 3번. 오히려 줄어든다고요? 3년 차에는 2번. 예, 이렇게 맞으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중에 1년에 한두 번만 맞고 그냥 쭉 관리하시는 거죠. 그 보톡스 시술이 시작된 지 이제 몇십 년 됐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제 아주 장기간 막 한 10년 동안 연구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예, 이것도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9.1년 정도 그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요. 9.1년 정도 맞았을 때도 이제 지속 효과가 계속 나타났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환자 자신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있습니다. 보톡스가 정확한 타겟층에 이제 제대로 들어갔을 때 그 치료를 장기간 이렇게 이제 해도 사실상 어떤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치료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환자는 스스로 이제 자신의 외모를 바라볼 때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맞은 분은 5살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15년 맞은 분은 7살 어리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뭐 이런 네, 얘기예요. 그런 지금? 얘기인 거죠. 그동안 쓴 돈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저거.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좀 더 입증하기 위한 이제 일란성 쌍둥이 연구가 또 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 연구. 네네네. 어. 그걸 한번. 그러면 쌍둥이한테 한쪽은 시술하고 한쪽은 안 하고 길게 보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이제 한 2번 정도 맞은 3년 전, 7년 전 이렇게 미간에 맞은 이제 그 케이스와 13년에 걸쳐서 2, 3회 이제 정기적으로 맞은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이제 눈가 주름이거든요. 미간이랑 이 눈가 주름의 이제 모양이 이제 현저하게 이제 다른 이런 이제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했을 때 결국 이제 미용 목적의 이제 안면부 시술에 있어서 이제 보톡스의 이제 장기적 치료는 사실 이제 상당히 안전하고 내성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네네. 이제 한 번도 안 네네네. 맞아봤는데 좀 감은 어디 좀 맞을 때가 있어 보여요. 우리 주관님은 너무 미남이시고 얼굴에 주름이 없으셔서 자세히 보면 많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이대로 관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보톡스 시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 제가 시술하면서 느끼는 바도 이제 좀 다른데요. 미용 시술에 대한 개념이 요즘 이제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가 이제 변하거나 어떤 이제 모습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제 미용 시술을 많이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주름이 생기지 않기 위해 처지지 않기 위해 예방 목적으로 이제 많이들 한다는 거죠. 예방적 보톡스. 그건 이제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표정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서 이제 진피에 있는 이제 콜라겐이 파괴되고 볼륨이 빠지면서 이제 처지고 이런 것들을 보톡스 시술이나 다른 이제 시술들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시술하게 되면 확실히 주름이 생길 찬스나 처질 찬스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좀 이제 젊은 모습이 팽팽한 모습이 좀 오래 가는 거죠. 그 남자 환자분들 꽤 늘었죠. 네네. 남자 환자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옵니까? 아니면 저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가라고 해서 옵니까? 보통? 예전에는 이제 아내분이나 뭐 이제 여자친구분이 시술하러 왔다가 이제 그냥 같이 이제 얼떨결에 하시는 분들이 온 김에? 많은데 요새는 완전 다릅니다. 요새는 이제 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이제 각종 SNS의 영향으로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오셔서 미용 시술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남성분들은 보톡스 정도는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 톡신 시술할 때 보톡스를 찾는 분들이 또 많으시죠. 그 남자들은 피부가 아무래도 좀 두껍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용량을 조금 다르게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피부에 이제 두께가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제 제가 이제 타겟을 하는 그 이제 근육의 액션 그리고 볼륨 그런 것들은 이제 시술의 용량을 결정하거든요. 특히 또 이제 여기 사각턱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분들에 비해서 이제 이 교근이 훨씬 더 크게 발달돼 있거든요. 그 시술 받은 분들 중에 여성분들하고 남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반응이라 그럴까요? 네네. 뭐 좀 컴플레인이라 그럴까요? 네네. 그런 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느끼는 건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한번 이제 시술을 하면 이제 시술 받은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높고 관심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받은 다음 날부터 계속 이제 거울 보시는 거죠. 그러시는 반면에 남성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이제 남성분들은 컴플레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남자 환자가 오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해야죠. 보툴리눔 톡신과 더불어서 이제 미용 시술의 양대 산맥은 필러잖아요. 네네네. 두 개를 같이 시술하기도 해요? 같은 날? 당연히 이제 이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같은 이제 다른 이제 제품들과
병행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요즘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필수적인 트렌드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건 결국 얼마나 처지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제 볼륨이 빠지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안티에이징 시술은 처진 거를 끌어올려주고 주름이 덜 생기게 하면서 꺼진 데를 채워주는 시술이 결국 이제 안티에이징 시술입니다. 이 필러라는 제품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거쳐서 이제 조금씩 분해되면서 볼륨이 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심한 곳에 필러가 주입이 되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필러가 옆으로 퍼지거나 좀 더 빨리 흡수되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필러가 들어가 있는 그 근육 주위에 이제 보툴린 톡신을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줄면서 그 부위에 시술한 이제 필러가 옆으로 이동되는 것도 줄어들고,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흡수가 되는 것도 그 찬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시술의 이제 지속 효과가 훨씬 더 오래 가는 거죠. 필러 말고 보톡스랑 같이 하면 좋은 다른 시술은 또 뭐 없습니까? 그 미용 시술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프팅 시술이지 않습니까? 이 리프팅 시술과 이제 병행해서 이 처짐을 좀 더 이제 막아주기 위한 그 보툴린 톡신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더모톡신이라고 턱선 주변에 그 보툴린 톡신을 시술하면 턱선이 리프팅되는 효과가 좀 더 오래 가거든요. 그 경우는 리프팅의 효과를 좀 더 좋게 하고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약간 보조적으로 쓰는 이런 컨셉입니까? 네네, 그런 컨셉이죠. 두 번째로 요새 각광받고 있는 이제 스킨 부스터 시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피부 이제 더미스가 콜라겐이 자꾸 빠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직이 손상되고, 이런 이제 상태의 이제 진피에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조직의 손상을 이제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스킨 부스터를 이제 놓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보툴린 톡신을 이제 인젝하게 되면 피부 이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주름이 생기는 그런 찬스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부 결이 좋아지고 피부의 톤이 밝아지는 그런 이제 용도로 그런 스킨 부스터 제품과 함께 보툴린 톡신을 이제 많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툴린 톡신 용량 자체가 단독으로 주름 제거를 위해서 쓸 때보다는 좀 적습니까? 그러면? 네, 그 근육의 움직임과 볼륨을 줄이기 위한 시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희석해서 사용하는 편이죠. 자, 오늘 보톡스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뭐 새로 이제 개업할 준비를 하고 네. 있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이 톡신 시술 좀 해보려고 하는 동료 의사들 후배들한테 특별히 좀 조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이 톡신 시술은 이제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코 이제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정확한 이제 타겟에 정확한 용량을 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익숙하니까 이제 그냥 정말 이제 편하게 시술하는 거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공부와 그 공부를 바탕으로 경험이 이제 많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급적 이제 안정성이 입증된, 너무 이제 단가와 가격에 이제 치중하지 말고 안정성이 입증된 이제 제품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품을 선택할 때, 그리고 환자들을 대할 때 보다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로 그 진료를 하는 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탑 성형외과의 이한정 대표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